안녕하세요. 함규정입니다. 오늘은 나에 대한 의존감이 심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누군가가 내게 의지한다는 건 사실 특별한 일이긴 합니다. 성인으로 성장해서 사회인이 되고 취업해서 직장 동료가 나를 크게 의지한다는 건 이건 흔치 않은 경우니까요. 한편으론 그만큼 내가 회사에서 믿을 만한 존재,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위치가 되었구나 자신감을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요. 한편 또 힘들어하는 상대방을 도와줘야 한다는 일종의 책임감도 생긴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하지만 나의 이런 좋은 의도들이 묘하게 변질되어 가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나한테 의지하는 상대방의 감정적인 의존도가 너무 심해질 때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성향들이 참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조직에서는 동네 친구를 좀 고르듯 나와 성격, 스타일이 맞는 사람을 선별해서 친하게 지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가 더 힘들죠. 어쨌든 우리가 협업을 해야 하니까요. 직장 동료들을 쭉 보면 힘들어도 이를 좀 극복해 가면서 성취하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유형도 있어요. 특히 사소한 일에 예민해지면서 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기대고 싶어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일종의 좀 다독임을 필요로 하는 거죠.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최근에 코칭했던 사례 하나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오늘 주제와 똑같은 고민을 하던 분의 사례였습니다. 제가 만난 이 박선임님은 남을 도와주기 좋아하는 마음이 여린 분이었어요. 그리고 박선임님 옆자리에는 경력직으로 입사한 지 이제 막 1년이 넘은 양선임이 있었는데요. 이 양선임님은 근무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응에 힘겨워했어요. 양선임한테 유일한 낙은 바로 박선임과의 대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양선임은 팀장님한테 혼이 나거나 업무 처리로 꾸중을 들은 날엔 어김없이 박선임한테 달려왔답니다. 박선임 나랑 잠깐 커피 한 잔만 하자. 업무 때문에 시간 내기 어렵다고 하면 잠깐이면 돼요.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말하는 양선임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제 박선임이 매번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그럼 딱 5분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이 약속했던 5분은 금방 30분으로 불어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 박선임의 인내가 한계치에 다다른 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근무하지 않는 공휴일에 발생했던 일이었는데요. 박선임은 간만에 이제 중학교 동창들을 만나서 야외로 놀러 갔대요. 차 한 대에 다 이제 몰려 타고 신나게 음악 들으면서 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양선임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보나마나 하소연을 하려는 거겠죠. 분위기상 전화 받는 게 좀 불편해서 그냥 계속 울리도록 내버려 뒀답니다. 한두 번 걸려오겠지 생각했는데 10통이 넘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게 보다 못한 친구가 아유 웬만하면 전화 받아 라고 해서 전화를 받았대요. 양선임은 잠깐 통화 가능하냐고 물었고 박선임 님이 지금 나 차 안 이동 중이라 길게는 어려워요 라고 하자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선임은 지난주에 겪었던 자잘한 하소연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힘들었겠다. 힘드셨겠어요. 저런 마음이 상했겠네. 박선임은 평소처럼 양선임을 위로했죠. 근데 계속 통화가 이루어지자 음악 소리도 줄인 채 차 안에서 숨죽이던 친구들이 눈치를 주기 시작했대요. 아니 회사 사람이 공휴일에도 전화해? 급한 일이래? 빨리 끊어. 박선임은 양선임에게 지금 차 안이에요 라고 신호를 줬지만 오늘도 양선임은 자기 말만 했습니다. 양선임님 죄송한데 저 지금 전화 끊어야겠어요. 그러자 양선임이 다급하게 물어봤대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충격을 좀 받았는데요. 양선임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전화 끊어야 한다니 할 수 없죠. 그럼 혹시 오늘 저녁 몇 시에 통화 가능해요? 그 말에 박선임이 짜증이 훅 치밀어 올랐답니다. 친구들과 야외로 놀러 간다는 거를 알면서도 또 저녁 시간을 내달라는 양선임에게 화가 난 거죠. 이렇게까지 내 입장을 생각 안 하나? 서운하기도 하고요.
같은 직장 다니면서 서로 보듬어주고 격려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료의 부탁을 뿌리치지 않고 또 이렇게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해요. 나도 해야 할 업무가 있고 위아래로 신경 쓸 사람들이 많은데 과도하게 내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과 에너지가 이제 제일 먼저 소진되어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람 안에 있는 감정, 그 중에서도 포용심, 다정함, 이타심은 용량이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무한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감정의 용량은 실제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감정의 양, 무게, 강도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타인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이 포용력은 공기를 불어넣으면 계속 늘어나는 무한대 고무풍선 같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리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이 큰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에겐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치를 넘으면 견딜 수 없고요. 누군가 나에게 끊임없이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하고 위로해 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지치는 순간이 옵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마음이 좁아서가 아니에요.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타인의 감정들만 내 감정 그릇에 그득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은 담을 공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지 않아요. 지쳐버린 내 마음은 어느 순간 균형이 깨지고 쉽게 욱하고 또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게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의존도가 심한 동료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시죠. 첫 번째 방법은 노 버튼 누르기입니다. 상대방 면전에서 거절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아요. 그래서 거절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만약 상대방이 지금 5분만 나랑 이야기해요 라고 요청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지금 내가 너무 바빠요. 그렇다면 아무 생각 말고 그냥 노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절하면 분명 상처 입을 텐데 날 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는 아예 생각도 마세요. 머릿속을 비우세요. 상대방이 요청이 왔을 때 안 되겠는데요? 어려운데요? 라고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약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미안하다, 죄송하다로 문장을 시작하셔도 돼요. 미안하지만 안 되겠는데요? 죄송하지만 어려운데요? 라고요. 만약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면 헤어지는 마감 시간을 먼저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은 12시 50분까지 들어가야 돼요. 근무 시간에 잠깐 부르면 제가 10분만 가능할 것 같아요. 10분이 넘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 그럼 바로 끊으셔야죠. 미안. 15분 거의 다 돼가네. 미안하지만 나 지금 들어가서 일해야 돼요.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죠. 양해를 구할 땐 부드럽게 하되 행동은 칼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몇 번 하면 상대방도 이런 패턴에 익숙해져요. 혹여 익숙해지지 않더라도 할 수 없는 노릇이죠. 누군가에게 한없이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이 편이 훨씬 더 나으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화를 낸다면 그건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부탁이란 어떤 일을 해달라고 청하는 거죠. 지시나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게 반드시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심플하게 말하기입니다. 내가 오늘 동창회가 있어, 아이가 아파, 컨디션이 안 좋아, 구체적인 이유를 대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거절당하면 그 이유의 설명은 모두 변명으로 들리게 됩니다. 타인의 부탁을 거절할 권리는 나한테 있잖아요. 거절할 때 당당하게 해야 상대방도 거절을 더 빨리 받아들여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어온다면 그냥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행동은 상대방과 적정거리 유지하기인데요. 이 지나친 의존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거리를 유지하셔야 돼요. 내가 지키고 싶은 울타리를 정하고 이 관계상의 적정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 지나치는 의지는 집착과 같아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더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느새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 내 주변에 이런 동료나 후배가 있다면 오늘부터는 마음을 단호하게 먹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사실 감정적 의존도를 단칸에 끌어버리면 좀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성향을 감안하면서 앞서 3가지 방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끊어내지 않으면 내 감정을 갉아먹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